광안 7구역이 사타가 올해 초에 됐습니다. 2월 달에 됐고, 여기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세대수가 1700이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됐으니까 토지등 소유자라 말하는 게 맞겠죠. 토지등 소유자는 한 1100명 정도 예상은 합니다. 근데 아직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숫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더라고 보셔야 되고, 제 기억에 맞다면은 사타를 한 3년 동안 계속 넣었다 좀 수정했다 넣었다 수정했다 이랬던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진행이 좀 쉽지 않게 진행되었었는데, 어쨌든 사타를 통과했으니 뭐 축하할 일이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보시면 일반 분양 물량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똑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40%도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부산의 재개발 구역들 좀 진도 나간 데들 추세를 보면 보통 세대수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줄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 등 소유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 우리 그 3구역도 그렇고 5구역도 그렇고 제 기억이 맞다면 원래는 이것보다는 사업성이 조금 좋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게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서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튼 광안 7구역도 상대적으로 뭐 40.7% 3%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통상적으로 여기서 더 안 좋아진다 라고 감안하시고 이 공간을 보시는 게 좋아요. 광안 7구역은 앞에 보시는 삼정공인중개사 사무소, 여기를 경계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이 앞쪽으로 쭉 펼쳐진 공간이 있죠. 그 다음 왼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광안대교도 보이고요, 바다도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그 경계의 끝도 아니고 단지 중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블록 넘어가서까지 광안 7구역인데 그만큼 광안리랑 가깝겠죠. 그래서 바다를 놓고 보면 굉장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위치만 놓고 보면 좋은 게 현장에 와서도 확실히 보이는 건데, 여기는 요즘에 광안리 상권이 좀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파트 분양권 뭐 재개발 이쪽이라 사실 상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광안리 쪽 상권이 그나마 부산에서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나가다 보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1년, 2년, 3년 되는 커피숍들이 제법 돼요. 제법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재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확실히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상권이 살아버리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이 쓰여요. 저희가 재개발 구역 가게 되면 상가가 얼마나 크냐, 장사가 얼마나 잘 되냐, 뭐 이런 것들도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뭐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기 상가 전문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쪽 분들에 더 자세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 아파트나 뭐 재개발 쪽 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새롭게 하나씩 생기는 게 조금은 신경은 쓰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광안 7구역이 있고 빨간색으로 공간이 조금 더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번에 사타 통과하면서 이 부분을 좀 포함을 하라고 부산시랑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재개발을 할까 말까 했을 때 빠졌던 부분인데 좀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여기 지금 둘러보는 곳이 광안 사무실 세 군데지만, 여기에서 좀 광안리 쪽 이쪽으로 넘어가면 밀락동도 몇 개 있거든요. 주광역 개선지구에서 재개발로 변환되는데 거기도 사업과 관련된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셔야 되고, 사실 사업성이 안 좋은 건 부산의 전체적인 좀 문제이기도 이긴 해요. 그래서 꽤 많은 공간들이 사업성 때문에 좀 애를 먹을 것 같은데, 재개발 구역을 많이 뒤지다 보시면 개중에 분명히 사업성이 좀 좋아 보이는 애들이 분명히 있고, 투자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은 상관없고, 어쨌든 나는 부산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살고 싶고, 또 분당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여력이 된다 하시면 고민해 볼 수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이 동네가. 그리고 우리가 투자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만일에 여기 빌려 산다 그러면 갭 투자하게 되면 뭐 1억 중후반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2억 1억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입주할 때 내가 한 5, 6억 낼 거예요. 지금 물가 그대로 간다 하면, 시세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근데 이 동네 2억 갖고 투자하는 물건이 있어요. 아파트 택도 없을 건데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6년 뒤에든 7년 뒤에는 그때는 또 자금을 내가 마련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한 2억 5천 주고 빌라 하나 사고 입주할 때 한 뭐 6억 낸다 합시다. 그럼 총 8억 5천 내고 뭐 30평이든 34평 아파트 하나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도 금액으로 가져가면 이 동네에서 싸게 사는 거예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돼요. 지금도 보셔야 되고 미래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업자들이 들어오면 저희도 그냥 밀어붙여 버린다고요. 왜냐면 내가 지금 부담이 커도 결국 이게 새 아파트가 됐고 더 많이 오를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투자자들만의 시장이 아니라 여기는 실거주자분들하고 같이 가는 공간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수용할 것이냐며 그게 재개발을 진행할 때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좋다 보니까 21년 1월 초기 때 진행할 때 재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세력도 한 2개 정도가 들어와서 서로 좀 공간을 다르게 끄어서 서로 조금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힘싸움도 있었던 공간이고 지금은 한 군데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사타가 통과했고 이 강한 7구역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현수막도 하나 붙어 있네요.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왼쪽에 있는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토지등 소유자 지금은 토지등 소유자가 맞겠네요.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업성이 많아서 하나씩 아파트를 다 가져가다 보면 일반 분양 물량이 작아서 사업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뭐가 좋냐면 이 동네 시세 추종하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세 추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평수도 너무 다양하고.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가 하나 있어버리면 평가하기 좋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였지? 이름 같은 거 외워가시면 되게 좋아요. 길게 보시려면 이 구역을.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길 왼쪽 오른쪽이 전부 다 광안 7구역입니다. 여기 왼쪽에는 아까 아파트가 태평양 아파트인데 24평이 예전에 한 2억 천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2019년 20년 이럴 때 그 재개발 관련돼서 바람 불고 이럴 때 거의 5억 가까이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한 호가가 3억 7천 이 정도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장이 밀리면서 재개발 가격도 전반적으로 다 조금 조정을 받았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일에 이런 동네를 그냥 주택지로서 이런 거주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공간으로서 여기는 재개발이 필요한 동네 같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냥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여기 살만하지 않아요? 길도 잘 돼 있고 역도 가깝고 평지고 그죠? 만약에 이제 단독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집을 사용하기 좀 불편할 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부산의 많은 구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정도면은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나 이런 게 상당히 깨끗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를 갈아엎겠다라는 거고, 앞서 드렸지만 부산에 정말로 거주하기에 힘들 것 같은 환경에 놓인 곳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는 좀 재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살기 크게 나쁘지 않은 데들은 계속 재생이 되고 재개발이 되고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추가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정비해야 되는 공간은 시장성이 없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뭐 사직동도 그렇고 광안동도 그렇고 저기 뭐 밀락동 쪽이나 이쪽도 그렇지만 뭐 그다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어떤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계속 재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 주택 지역에서 빌라촌이 됐지만 거기서 또 이제 아파트가 되는 그런 구조로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의 특징을 좀 잘 구분하다 보면 사실은 부산시장이 조금 단순하긴 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공간도. 그래서 뭐 이런 흐름 속에서도 부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이해를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광안 7구역 거의 끝자락까지 왔거든요. 앞으로 보는 저기 도로까지 광안 7구역입니다. 7구역이고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초반에 광안 쌍용예가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구역들 3개 둘러봤고, 그 다음에 광안 자유도 한번 살짝 경계를 놓고 봤고, 이 공간의 특징들, 또 사업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끝에 가보시면 금년산역이 있거든요. 금년산역이 있고, 여름에 와보시면 관광객들 되게 많아요. 전부 다 캐리어 끌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광안리 쪽으로. 그래서 광안리 쪽에 정말 가까운 공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는 부산의 재건축 구역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삼익비치 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삼익비치 근처 갈 때까지 이거 마이크 잠시 끌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하시면서 주위 분들이랑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맞다. 저 고대장님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네. 저기 광안리 앞에 20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건물. 네, 그 정도. 제가 알기로는 20층 정도거든요. 네. 그 말은 여기 있는 공간들은 저기 라인 20층까지 다 올릴 수 있거든요. 광안리 맨 최앞선이. 그래서 뭐 단지뷰밖에 다 안 되는 거라는 거 감안하시고, 모든 세대가 다 바다뷰를 볼 수 없다라는 거 층이 낮으면 그 고려하셔야 돼요.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중간중간에 박스 그려져 있죠. 그래서 맨 가장 왼쪽에 보면 그 광안 2구역 그 위치 위에 보면 22 컴마 찍고 225 컴마 찍고 밑에 7.5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표시냐면 22가 2022년도 입주한 아파트고 225가 세대수입니다. 그 다음 밑에 7.5가 지금 최근에 봤을 때 제 느낌에 34평 시세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놨고, 그 밑에 보면 광안자에는 제가 20, 그 다음에 971, 10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20년산 아파트에, 그 다음에 세대수는 971, 시세가 10억, 34평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왔죠. 그리고 그 박스가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빨간색 박스가 가장 최신이에요. 최근 10년, 올해 2020년도에 지어진 거. 그 다음에 노란색 박스로 쳐진 게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광안 쌍용예가가 2014년 돼 있고 세대수가 928, 지금 시세를 제가 11억으로 일단 정리해 왔거든요. 근데 RR은 더 비쌉니다. 근데 얘는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2010년대. 오늘 자료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빨간색하고 노란색 박스가 안 돼 있는데, 다른 자료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다른데 저랑 임장 같이 가시게 되면 빨간색이 가장 신축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박스를 4개를 표시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만 보고 여기가 대충 몇 년대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자료는 보통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순서는 무지개 색깔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주 노초 반환보. 그래서 앞에 있는 색깔일수록 좀 신축이고, 보라색으로 가면 갈수록, 검은색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구축이고, 어느 연대의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는 그렇게 보통 만들어 드리고, 앞에 광안리를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경로를 여기를 잡았거든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